세월호 참사 174일째, 만으로는 173일이 되는 날 검찰이 세월호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54명을 구속했다고 해서 누가 구속됐나 봤더니 구조당국의 골든타임 구조 실패와 관련해서는 단 한 명의 구속자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혹시 했는데 역시였습니다. 제1야당 새 원내대표 선거에 모두 4명이 입후보했습니다. 당초 추대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국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경선이 추대보다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추대한다고 해서 혹시 했는데 역시 계파 대결이 됐습니다. 새누리당의 비호 의혹이 커지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결국 어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그의 도피성 출국 의혹을 취재하려던 뉴스K 취재진은 봉변에 가까운 취재 방해를 당했습니다. 수원대 비리 의혹과 도피성 출국 현장을 중점 보도합니다. MB표 자원 외교, 이번에는 부도기업에 혈세 2조 원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도 보도하겠습니다. 10월 6일 월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꾸었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에 4명의 의원들이 입후보했습니다. 각 계파를 대리해 나온 후보들이어서 민주연합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결국 계파 간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경제 살리기를 어렵게 하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헌에 적극적인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은 블랙홀이 아니라 국가개혁의 핵심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국회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곽보아 PD.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원내대표 결국 경선으로 뽑게 됐습니다. 우윤근, 이종걸, 그리고 이목희, 주승용 이렇게 4의원들이 후보 등록을 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정책위의장인 우윤근 의원으로 합의 추대하자는 기류가 잠시 흐르기도 했지만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 민진모 등 당내 중도파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이종걸, 주승용 의원이 출마를 결심하면서 경선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우윤근 의원과의 단일화에 실패한 김근태계의 이목희 의원도 출마함으로써 일단 4파전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민진모가 오늘 중도파 후보 단일화 원칙에 합의하면서 오는 9일 경선 전에 이종걸, 주승용 의원이 단일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윤근, 이목희 의원도 단일화를 다시 시도할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2파전이나 3파전으로 압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은
친노와 정세균계가 합친 범주류, 중도를 표방하는 비주류, 김근택의 민평년 사이에 개파 대리전 성격을 띠게 됐습니다. 북한의 실권자 3사람이 인천을 방문한 후에 남북 관계가 관심이죠. 박근혜 대통령, 일단 호의적인 반응을 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고위급 접촉이 단발성 대화에 그치지 않고 남북 대화의 정례화를 이뤄 평화 통일의 길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그동안 남북 관계는 남북 접촉 후에도 분위기가 냉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돼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남북이 2차 고위급 접촉에 합의한 것은 향후 남북 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가 그제 북측 인사들의 방문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내보내고 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제안하는 등 비교적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박 대통령이 직접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겁니다. 북한이 실세들을 통해 강력한 대화 의지를 표명한 마당에 남측이 이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는 판단도 있고 국내 정치적으로는 남북 관계를 통해 이슈를 전환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박 대통령은 북한도 이번 방한 때 언급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남북 관계에서 언제든 발을 뺄 수 있는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어요. 반대한다는 입장이더군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은 장기간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 이제 민생 법안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새누리당의 이재호 의원이 블랙홀이란 표현을 그대로 받아 대통령의 말을 반박했습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개헌은 특정 정파나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가 아니라 국가개혁 과제의 핵심 과제라며 경제 살리기나 일자리 창출과 국정 수행의 블랙홀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연합의 유기용 수석 대변인은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152명이 참여하고 있고 231명의 국회의원이 개헌에 찬성한다는 보도가 있다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개헌 논의를 비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지는 유 대변인의 논평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야의 중진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시대 변화에 따른 개헌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을 대통령이 응원하기는커녕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무조건 안 된다고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발언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간섭하고 지시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오더를 내리면 정쟁과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임에 따라 여당 의원 다수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개헌 논의가 크게 일어나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새누리당 혁신위원회가 최우선 혁신 과제로 제시했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문제가 있죠. 구체적인 방안이 좀 나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오늘 토론 결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가결, 즉 체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쪽으로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 표결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법규를 고쳐 자진 출석 의사가 있을 경우엔 표결 없이도 출석할 수 있게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국회법 112조를 개정해 체포동의안과 석방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민주연합 혁신실천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어제의 집중토론 결과를 오늘 설명하며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아 외부 인사로 구성된 세비산정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식 의원은 당내 혁신 과제로는 단연 개파 청산이 꼽혔다면서 개파 문제 해소를 위한 당의 명시적 조치, 공천제도의 개혁 같은 당의 구조 개혁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국감 최대 관심 사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는 역시 세월호 참사입니다.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 사후 대처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이 여러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참사와 관련이 높은 해양수산부, 해경, 항만공사 등 기관들을 감사하는 농해수위에서는 구조과정과 선박 검사 부실 논란에 대한 추궁이 예상되고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사고 후 정부의 대응과 국가재난 시스템의 미비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참사와 관련된 검찰과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로 예고됐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인상 문제도 이번 국감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야당은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른바 3대 지방세 인상과 관련해 세수 증대 효과도 충분치 않으면서 서민 증세로만 귀결된다는 주장을 펴고 이에 대한 여당의 반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위에서도 여당은 국민건강 증진 차원임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서민 증세론을 펴며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위한 법률안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검찰이 오늘 세월호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73일 만에 나온 수사 결과입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수치상의 사법 처리 규모는 상당했습니다. 입건 339명, 이 중 구속된 인원만도 154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이른바 골든타임 구조 실패와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불구속 기소까지 포함할 경우 이번 참사의 정부 최고위 인사는 해경 차장이었습니다. 세월호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윤인아 PD. 네, 윤인아입니다. 네,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대검에서 발표한 거죠? 네,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의 원인과 관리 감독의 부실 책임,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총 399명을 입건하고 그중에 15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자들 대부분은 관리감독 부실과 해운업계 비리와 관련된 이들로 한국성급과 해운조합 등에서 모두 98명이 구속됐습니다. 유병헌 회장 일가를 포함해 청해진 해운 관계자 51명이 구속됐습니다. 반면 해경에서는 불과 5명만 구속됐고 이들은 모두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즉 진도 VTS 소속 직원들입니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청해진 해운 측의 과적과 조타수의 조타 미숙으로 인한 변침을 들었습니다. 침몰 원인이 무엇이냐와는 별개로 구조당국의 구조 실패 때문에 단순 해상 사고가 참사로 커지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책임 누구에게 물어야 한다는 거죠? 사건 초기부터 살인죄 얘기가 나왔던 세월호 선장과 선원 15명에 대해 살인죄 또는 유기치사상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당국에서는 이른바 골든타임 구조 실패의 책임자로 구속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관제 업무에 태만했다고 직무유기죄가 적용된 진도 VTS 5명이 그나마 구속된 해경 직원들입니다. 한 가지 특이할 점은 참사 당일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인 P123정의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는 사실입니다. 검찰은 김모 정장이 승객들 최선 유도 등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다면서도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정장은 함정 일지를 조작하고 최선 방송을 했다는 허위 주장을 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추가 증거인멸이 우려됩니다. 만약 윗선에 책임이 있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입을 맞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김 정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는 논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밖에 최상한 해경 차장에 대해서는 군안업체 언딘과의 유착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차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정부 최고위 인사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국정원 연루 의혹 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 판단이 나왔습니까? 네, 검찰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암초 충돌설, 국정원 개입설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월호 침몰 직후 해경이 언딘 소속 잠수사를 우선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해군의 투입을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당시 해경은 안전을 고려해 해군 민간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잠수사들의 현장 투입을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적법하게 세월호 보안 측정을 실시했고 세월호 이에 다른 대형 여객선에 대해서도 보안 측정을 실시한 점을 들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내 1000톤급 이상의 여객선 중 해양사고 시 국정원의 별도의 보고 체계를 갖춘 여객선이 세월호가 유일한 점을 등에 대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네, 다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현 의원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더군요. 당 지도부에서 공식 언급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문희상 위원장은 오늘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당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가슴속 깊숙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사과에 앞서 김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온몸을 던졌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연합은 어제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김현 의원 문제를 논의한 끝에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롱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김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경찰청을 관할하는 안전행정위에서 외교통일위원회로 소속 상임위를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어제죠. 폭행 혐의로 입건된 행인 정모 씨가 정 씨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는 유가족 사이에 대질 조사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경찰 조사 이제 마무리되는 겁니까? 네, 어제 유가족과 행인과의 대질 조사를 마지막으로 경찰 수사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 내로 행인 전무 씨와 김현 의원의 사법 처리 여부 등이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폭행 혐의로 입건됐던 행인 정모 씨와 유가족 김현기 씨는 경찰서에서 3시간 동안 대질 조사를 받았는데요. 행인 정 씨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유가족 김 씨는 정 씨에게 턱을 가격당했다고 주장해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가족과 행인 간의 쌍방 폭행 여부와 함께 쌍방 폭행이 인정될 경우 정 씨에게 정당방위를 적용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희나입니다. 각종 사학 비리 때문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거론돼 온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이번에도 해외 출장을 명목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감 증인 채택을 새누리당이 막아준 지 나흘 만인 어제 이인수 총장은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2011년 감사원 감사 때는 프랑스, 지난해 국정감사 때는 일본이었습니다. 국정감사 도피성 외유에 교비를 출장비로 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지훈 PD가 출국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석연찮은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빠진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어제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 총장은 국감을 피하기 위한 출국이 아니냐는 질문에 편할 대로 생각하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늘 국정감사 때마다 출장이 잦으신데 도피성 출장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있어서요. 그건 본인이 편하게 생각하세요. 수원대 측은 공식 출장이라고 하지만 감사 때마다 해외 출장을 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이 총장은 일본에 머물렀고 2011년 감사원 감사 때는 프랑스에 체류하면서 감사회 비용 외유였다는 의심을 샀습니다. 2011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을 때는 거의 2주 동안 프랑스 해외 출장 나갔었고 그리고 작년도도 거의 저희가 알기로는 거의 2주 가까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그때 일본 그때는 이제 해외 출장 갔고 이번에도 이제 사실 미국에 장기 출장 하는 거를 이렇게 알고 있어요. 지난 1일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국감 증인 채택을 위한 여야의 협상에서 새누리당은 이 총장의 증인 배제를 주장해
결국 관철시켰습니다. 새누리당은 수원대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이인수 총장은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노모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제기했고 사학비리 의혹과 관련한 수사 선상에도 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김윤배 청주대 총장, 김석준 안양대 총장, 김문기 상지대 총장, 김성훈 제주 한라대 총장 등 사학비리 의혹을 받아온 대학의 총장들이 대부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연루돼 있으면서도 모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처럼 새누리당의 주장이 앞뒤가 안 맞다 보니 이 총장의 증인 채택에 반대한 진짜 이유는 여당 지도부의 압력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문위 소속인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 관계자는 세 차례에 나눠 진행된 증인 채택 협상에서 1차, 2차까지는 증인 채택에 별 이견이 없었지만 이후 당 내부 논의를 마친 새누리당 의원들이 갑자기 이 총장을 뺄 것을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합의해서 이제 명단이 올라간 상황이었는데 새누리당이 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교문위 소회의실에서 따로 이제 자기 당에 논의하겠다고 모이면서 회의를 2시간 넘게 안 들어온 거거든요. 저희는 김무성 비서실장 김학용 의원이 들어와서 사실은 간사간 협의한 거에 대해서 심하게 뭐라고 하면서 사토가 난 것 같다. 의원님들이 그렇게 야당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 들었거든요. 이인수 총장은 지난해에도 국감 증인으로 거론됐지만 올해와 마찬가지로 국감 직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압력을 행사해 증인에서 빠졌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를 보도한 언론들은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인수 총장을 고발한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는 이 총장에 대한 출국금지 가처분 신청도 했지만 검찰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님이랑 교수협의회 쪽에서 이인수 총장이 출국금지 신청을 냈었다고 들었었는데 차례나 사실 했어요. 그 출국금지 신청을.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수원지검에서 이제 담당 정사라고 2차례나 그냥 거절을 당했어요.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증인을 추가로 불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출국한 이인수 총장은 불가능합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만난 수원대 관계자들은 뉴스K 취재진을 향해 완력을 행사하고 거친 언사를 사용하며 취재를 방해했습니다. 사전에 취재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심지어는 보도를 하면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사생활 침해를 내세웠지만 정작 이인수 총장은 고위공직자가 이용하는 VIP 출구를 통해 출국했습니다. 어제 인천공항에서 벌어진 수원대 관계자들의 취재 방해 현장을 영상으로 고발합니다. TV 성지훈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신지? 왜 그러세요? 아니 국정감사 증인으로 언급되고 계신데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신지? 증인이 아닌데? 아 증인 채택은 안 되셨는데 지금 국정감사 증인으로 언급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인지 국정감사가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거 막으세요? 왜 저것도 허가도 없이 사진을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을 왜 얼굴에다가 사진을 대지? 취재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왜 취재 대상입니까? 국정감사 증인으로 언급이 되고 계시고 국정감사가 며칠 안 남은 과정에서 지금 나가시고 계시는데 어디 가시는 길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출장 가죠. 늘 국정감사 때마다 출장이 잦으신데 도피성 출장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있어서요. 그건 본인이 편하게 생각하세요. 김무성 의원실 쪽에서 총장님의 증인 채택을 막으려고 했다는 의혹이 나왔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물리적 힘들지 마시고요. 취재하고 있는데 취재 방해하시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아니 힘쓰지 마세요. 아 나중에 어디로 와요? 왜요? 김무성 의원 따님이
교수님의 채용 비리 의혹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신지. 왜 질문을 왜 찍냐고 그러니까 질문은 가만히 있어. 모두 알려고 있어. 거의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한 말씀만 해주시죠. 아니 밀지 마시고요. 밀지 마세요. 아니 안 하시겠다잖아요. 밀지 마세요. 잡지 마세요. 잡지 마세요. 어찌저도 잡지 마세요. 내려놔.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비리 의혹이 있으니까요. 그에 대해서 아니면 총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없어. 우리가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안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해달라고요. 사실을 가져야지 무슨 쓸데없이 그래. 당신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공식적으로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기자를 지금 이렇게 패대기 치시는 거예요? 뭘 패드에서 이거 믿어줘 타니까 믿는 거지. 해주시냐고. 하지 말라고. 치지 마시고요. 하지 말라 그랬지. 누구세요? 누구냐고? 네, 누구신데? 너는 누구냐? 응하지 않는다고 주제. 녹음하지 마세요. 녹음하지 마세요. 주제. 이건 저희 취재입니다. 녹음하지 마세요. 제가 하고 있는 대화인데요. 찍지 마. 내려. 이게 내려요 그러니까. 내려. 찍지 마. 내려놓으니까. 그러면 잘못이 없으면 잘못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왜 찍냐고 그러니까.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어. 가져오세요. 그래도 의혹을 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답변할 일이 없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걸 찍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가. 그래서 기사를 어떻게 해석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인에 대한 이게 지금 나가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곤란해요. 지금 학교 총장님하고 학교에서 지금 저희 공훈변호사 통해서 지금 처리하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보도를 하면은 고소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대학 총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취재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이미 수사 대상에도 올라 있는 공인입니다. 이 총장과 그의 일가 그리고 수원대 재단이 저지른 비리는 교육부가 확인해 검찰의 수사를 의뢰할 정도입니다. 어떤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또 어떤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지난 8월 뒤늦게 공개한 수원대학교 종합감사 결과입니다. 결과 보고서에는 교직원 인사, 회계부정 등 33가지의 수원대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교육부는 특히 수원대학교 총장과 그 일가의 비리 의혹을 대부분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이인수 총장의 부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경기도 화성의 라비돌 리조트 구조물 보강공사에 수원대와 같은 재단인 수원과학대의 교비 1억 7천여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또 이 총장은 수원대에서 보관 중인 미술품 717점을 총장 개인 소유 미술품으로 분류했다가 적발돼 회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교육부 감사에서는 수원대에 재학한 사실이 없는 이인수 총장의 장남 이모 씨가 졸업증명서 등 학적 서류를 발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부가 이인수 총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도 엉망이었습니다. 이사회 당일 오전에 사망한 이사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의결된 안건에 서명한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립대학에서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이 그 이사회거든요, 이사회. 그래서 이사회가 제대로 정상 운영이 돼 갖고서 총장의 독단적인 그런 학교 운영에 대해서 좀 견제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뭐 그걸 전부 허위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사장이 아침에 돌아가셨는데 저녁에 그냥 살아나셔 갖고서 이사회를 주재하고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허위 그 공문서 위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만 보더라도 하루 그냥 해임 조치해야 되는데 교육부 전문대학 정책과의 별도 조사에서는 수원과학대 컨벤션 센터가 총장 일가의 수익 사업에 이용됐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이 총장 일가가 소유한 라비돌 리조트가 지난 2012년 수원과학대의 컨벤션 센터 시설을 임대한 후 대학에 내는 임대료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받고 다른 기업에 재임대해 2억 8천만 원가량의 차익을 얻은 것입니다. 또 지난 2011년부터 13년까지 라비돌 리조트가 부담해야 할 컨벤션 센터 임대비 5억 6천만 원도 교비로 지출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수원대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비위 사실이 적발된 적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감사원은 수원대가 TV조선에 투자한 50억을 부당한 투자로 규정하고 회수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교육부는 지난 5월 22일 이들 중 주요 비리 혐의 4건과 관련해 이인수 총장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오늘 경남 거창군에서 500여 명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정부와 국회를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거창군이 법조타운 조성을 내세워 실질적으로는 학교 바로 앞에 교도소를 짓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에서는 사무관 1명을 내보냈다가 주민들 항의를 받았고 거창이 지역구인 여당 의원은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밝혀서 주민들을 자극했습니다. 거창 주민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이번 한 주 동안 자녀들을 초등학교에 등교시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2일 뉴스K는 경남 거창군이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없이 주민 동의서도 조작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교도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오후 거창 주민 500여 명이 버스를 타고 상경해 법무부 앞에서 교도소를 막아달라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학교에 가지 않고 부모를 따라온 초등학생들입니다. 이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게 된 절박함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사실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던 이유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모두 다 했거든요. 뭐 상경투쟁도 법무부도 찾아가 보고 국회도 찾아가 보고 군수님의 어떤 그 설명도 사실 이제 듣는 과정에서 뭐 아예 이야기가 안 통하더라고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어떤 생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더 이상 우리가 또 더 힘든 싸움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날 보여준 법무부의 반응은 주민들 입장에서 기대 이하였습니다. 주민 수백 명이 버스 17대를 빌려 타고 300km를 달려왔지만 법무부는 복지과 소속 사무관만 우선 내보냈습니다. 주민들이 더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달라며 항의하자 법무부 사무관도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이렇게 격분해서 이런 요청을 가지고 찾아왔으면 사무관님이 그냥 사무관선에서 이분들 다 돌려보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위에 책임 있는 분이 나오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대한민국에 그러면 다 대통령이 다 나와서 대응해야 됩니까? 무조건 다 나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절차와 순서가 있잖아요. 그거에서 하는 것이지 그 다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주장해서 무조건 대통령 나오라. 그럼 다 나올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대통령 나오라고 했습니까? 저희가? 똑같은 얘기입니까? 책임자가 나오라 가서는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장관님을 보고 싶다 그랬어요. 잠깐만요. 녹음 좀 치우십시오. 녹음 좀 치우세요. 아니 왜 녹음 못하게 하십니까 지금? 이거 충분히 지금 뉴스로 이걸 아니 정부기관에서 말이에요. 정부기관에서 3만 명 서명부를 올렸는데 그걸 주민들이 나도 정부기에 다 해줬는데 여러분들 잘못된 서명부다 보여달라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없다 그래 못 참. 결국 주민들은 법무부 복지과장을 만났고 교도소 반대 학부모 대표는 교도소 추진 과정에서 거창군과 법무부의 정보 공개가 부족했다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네, 저희들 오늘 법무부에 온 이유는 저희들이 정보 공개를 요청해도 정보가 없다고 지금 계속 미뤄지고 정보 공개 요청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창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항의 방문을 통해서 정보 요청을 했죠. 거창군과 오간 모든 서류를 공개를 해라. 같은 시각 거창교도소 반대 주민들 중 학부모 대표들이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인 야당 의원을 만났고 이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창교도소 사업은 제대로 된 국민 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추진되어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교도소 유치를 위해 급조된 거창 법조타운 유치위원회가 법무부의 국민의 뜻이라며 전달한 3만 유치 서명부, 주민들의 명의와 개인정보를 도용한 대리서명, 관치서명으로 밝혀지고 있는 등 이후 법무부 방문을 마치고 국회로 이동한 주민들이 국회의사당 정문 건너편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거창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이 집회 장소를 찾았지만 사업 재검토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찬성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1,700억의 국고가 들어가는 이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하고도 협의를 진행하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 올해 예산이 170억이 내려오는데 그걸 못 받겠다, 주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현재 거창군 17개 초등학교 가운데 9개 초등학교에서 등교 거부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창군 전체 초등학생 3천여 명 중 44%에 해당하는 1,321명이 등교 거부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등교 거부 운동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기구에서 무보수 자문을 해주는 학자인 줄 알았던 교수들이 수십억 원대 연구 용역을 낙찰받고 있었습니다. 연구 용역을 발주한 곳은 원자력 관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원자력으로 돈을 버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기술 등이었고, 교수들 7명이 낙찰받은 연구 용역 총 용역비는 49억 원이었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원자력 정책을 심의 의결하던 원자력위원회가 원자력진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분리된 것은 3년 전인 2011년 10월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안전과 규제 분야만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별도의 행정기구로 독립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15명 규모의 전문위원회가 원안위에 대한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원안위와 전문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과 진흥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기관들로부터 독립돼야 합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이고 원전 개발로 돈을 버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으로부터 거액의 연구 영역비가 원안위의 전문위원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원안위 역시 전문위로부터 자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수억 원대 연구 영역까지 전문위원들에게 맡겨왔습니다. 전문위원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항모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원전 배관 사업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따내면서 16억 원에 가까운 용역비를 받았습니다. 카이스트 교수인 임모위원은 산업부에서 4건 등 총 5건의 연구사업을 낙찰받아 총 13억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역시 카이스트 교수인 김모위원은 한전 자회사인 한전기술로부터 5억 6천만 원의 연구 용역을 위탁받았고, 한양대 교수인 이모위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따낸 연구 용역은 1억 3천만 원짜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문위원 15명 가운데 7명이 모두 15건의 연구 용역을 받았고, 용역비 총액은 49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이 자료를 발표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민희 의원은 산업부와 한수원, 한전기술 등에서 수억 원씩 연구 용역을 받는 전문위원들이 제대로 정책 감시를 할 수 있겠냐며 전문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그동안 어떤 훈련을 좀 거쳤습니까?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한마디도 말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성형수술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 성형수술. 성형수술이 뭡니까? 예, 원래 그 얼굴입니다. 왜 신문했을까요?
북한의 김정은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아시안 게임 보내기 전에 몇 번을 관람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가 그 결과가 좋기 때문에 아주 업됐겠죠. 해서 가봐라 폐막식에 아마 그게 이제 발단이 됐던 것 같고. 이분이가 당했다는 의문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곧이어 진행될 황호택이 만난 사람에서 장성택, 이분이 두 사람과 아주 가깝게 지냈던 북한 출신 최용인, 이경희 씨와 함께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본희 언니가 교통사고도 이제 트럭하고 이제 그런 얘기는 우연이기보다는 우연히 너무 알맞게 딱 너무 아다리가 맞게 되는 우연이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북한에서 차가 별로 안 다니잖아요. 네. 그런데 승용차와 트럭이 부딪히는 만나는 경우도 드물고 차가 안 나오는 곳에서 트럭이 승용차를 치여서 고의 인사가 죽는 사고가 가끔 났는데 그런 경우 대개는 살해됐다. 일부러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누군가가 배후에서 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딱 이분이 언니가 이렇게 교통사고 트럭과 당했다 이렇게 됐을 때 언니가 벤츠 차인데 트럭은 평양 시내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우연은 아닌 듯 하는 생각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연은 아닌 듯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뭔가 음모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이군요. 장성택 부장이 지금 장성택 부장이라고 장 부장이 했어요. 그 끔찍한 처형을 당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냥 저 개인적인 거예요. 뭐 아직 특별한 증언으로 쐈다는 사람, 죽었다는 그 실물을 봤다는 사람 이런 거 없다고 봤을 때 당연히 안 나올 것이고 영원히 쐈다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살아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 생각을 하신다. 아무리 제 점수는요? 단호하게 불합격 드리겠습니다. 불합격입니다. 불합격을 드리겠습니다. 빵점이에요, 빵점. 혼나야 돼요, 아주.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 자원 외교를 추진했던 광물자원공사가 멕시코에 부도난 기업을 인수하는 데 혈세 2조 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인 지분에 계속 투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름을 잘못 말할 뻔했습니다. 저도 헷갈릴 것 같습니다. 네, 광물자원공사가 부도난 기업을 인수하는데 2조 원이나 썼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정의당 김재남 의원실이 오늘 공개한 자료를 통해서 확인됐는데요. 광물자원공사가 MB정부의 대표적인 자원외교 사업 중 하나인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개발 사업이 부도난 뒤에 이러한 사실을 숨겨가면서 계속해서 혈세를 투입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8년 자원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7,600만 달러를 들여서 바하마이닝사의 지분 30%를 사들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에 개발 사업이 착공됐지만 예상보다 개발 비용이 크게 불어나자 바하마이닝사는 사실상 사업을 포기했고요. 또 1년 뒤에는 개발 사업 자체가 부도를 맞게 됐습니다. 하지만 김신종 당시 자원공사 사장은 부도 사실을 숨긴 채 엉뚱하게도 바하마이닝사의 주식을 또 추가적으로 사들였고 후임인 고정식 사장은 이 사업과 관련된 미국 수출입은행의 채권까지 매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준 수익률은 낮추고 또 동에 대한 가격은 높게 적용하면서 사업 수익률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원공사가 쏟아부은 혈세가 총 2조 원에 달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지분 30% 살 때는 부도난 상태는 아니었고요. 예, 하지만 바하마이닝사 자체가 광산 개발 경험이 많이 없어서 이게 좀 무리한 것이 아니었냐 하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그 이후에 회사가 더 어려워지고 부도가 났는데도 계속 투자를 했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감사원은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네, 올해 6월까지 1년간의 감사를 마친 감사원은 사업에 대한 경제성 조작 문제는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팀장급에서 본부장급까지 몇몇 관계자들만 징계했을 뿐 전현직 사장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서 김신종 전 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자원외교의 핵심 인물이라고 지목하면서 권력층의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해서 은폐가 시작되지 않았냐고 이것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사원이 권력층 눈치를 본다 이 얘기군요. 예,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뭐 MB 정부가 집권 당시에 뭐 굉장히 선전을 했던 것이 자원 외교인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 그 광물자원공사 사례와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드리자면 얼마 전 헐값 매각 논란을 불러온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 인수건이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하베스트사를 인수하면서 1조 원을 들여서 날이라는 자회사를 끼워 샀는데요. 이 날사의 적자를 계속해서 이기지 못해 900억 원에 되팔게 됐고요. 이러한 총 손실을 합하면 2조 원에 육박합니다. 또한 MB정부가 취임 직후 패키지형 자원개발 사업의 첫 결실이라고 홍보했던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의 경우 광구 절반을 반납하기 위해서 쿠르드 정부에 1,000억 원을 지급했는데요. 이 사업 역시 적자를 총 합하면 최대 1조 원 이상인 것으로 기록됩니다. 네, 이거 뭐 건당 1조, 2조 이렇게 나와요. 예, 조 단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강원도가 평창 동계올림픽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 강원도는 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1,000억 원 내외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2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복지 사업을 위한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강원도 자체의 사업비를 올해보다 10% 감면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강도 긴축 재정을 하면서까지 올림픽 비용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데다 이미 5,800억 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가 빚을 내 충당한 사업비를 상환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올림픽의 저주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비근한 예로 인천시도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인천시는 총 1조 7,224억 원을 들여서 경기장을 지었고 이 중 국비지원금을 제외한 1조 7,502억 원은 지방채로 조달했는데요.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당장 내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000억 원 이상을 갚아나가야 하고요. 내년에 당장 납부해야 할 금액만 5,400억 원입니다. 문제는 인천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38.9%로 재정위기 단체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겁니다. 인천시는 경기장을 할인점 등으로 개조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은 데다 경기장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아서 수익 창출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스포츠 행사들 개최해온 지자체들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요.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대표적인 사례들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4,285억 원을 들여 경기장을 건설한 F1 코리아 그랑프리의 경우 지난 4년간 2천억 원의 적자를 냈고요. 네. 지방채 1,530억 원을 상환하는 동안 매년 이자로만 46억 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또 광주 전남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그랑프리로 인한 적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전남도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지난 2011년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의 경우 대회 투입 비용에 대구 육상진흥센터 건설 비용까지 다 합하면 적자가 무려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이건 뭐 전남도, 그러니까 그 지자체에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 효과가 상당하다고 그 연구 결과를 내놨던 경제연구소들, 그리고 또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 쓴 언론들 다 책임져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국민들 다수가 우리나라 빈부격차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있죠? 네, 한국갤럽이 오늘 한국 국민들이 느끼는 빈부격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6%, 즉 10명 중 1명꼴로 빈부격차가 심각하다고 답했고요.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12%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 빈곤의 원인을 우리 국민들은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이와 관련된 조사도 진행됐죠?
네, 관련 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적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했고요. 개인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은 30%에 그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990년 같은 문답으로 진행됐던 여론조사 결과를 불문한데요. 1990년에 비해서 25년간 사회적 환경이 빈곤의 원인이라는 의견이 10%포인트 이상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갤럽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들 사이에 빈곤은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증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죠. 네,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서 세금을 더 낼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75%가 반대했고 찬성은 22%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부자들을 대상으로 2배 이상 과세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가 찬성해 완전히 상반되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합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되는 데 걸리는 시간, 이런 부분도 통계가 있어요. 네, OECD가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의 업무 기간 대비 정규직 전환 비율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11.1%만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또 3년 뒤에 정규직이 되는 비율은 22.4%에 그쳤습니다. OECD 16개국의 평균 정규직 전환율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반면에 네덜란드의 비정규직 노동자 50%는 1년 근무 뒤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3년 뒤엔 69.9%가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가 자료를 발표하면서 쓴 표현을 빌리자면 한국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이 아니라 헤어나올 수 없는 덫이라는 겁니다. 네. 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법원의 통신영장 발부가 많이 늘었다. 이 통신영장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개인 간의 통신 내역을 들여다본다는 의미죠. 예, 그렇습니다. 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오늘 법원이 박근혜 정부 들어 검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의 대다수를 허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9년 이후 통화 상대자의 전화번호와 인터넷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장 허가율이 약 95%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집권 전인 2012년 64,152건이었는데 영장 허가 건수는 2013년 말 69,602건으로 5,000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이 수치만으로는 허가율 자체가 어느 정도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걸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건수는 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늘었습니다. 박 대통령 집권 전인 2012년 10만 7천여 건이었던 영장 발부 건수는 지난해 16만 6천 건으로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0년과 비교할 경우 2배 가까이 는 건데요. 자료를 공개한 이 의원은 법원이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장을 허가함으로써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소식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죠. 오늘 경찰이 오늘 전교조 조합원과 관련된 수사를 하다가 검찰에 넘겼습니까? 네, 서울 종로경찰서는 교육부 고발에 의해서 수사해온 전교조 조합원 4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교사 선언문을 올리고 조퇴투쟁을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경찰은 또한 교육부가 지난달 13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교사대회에 참여한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으며 고발 대상자인 6명의 조합원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갖은 곡식과 과실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계절이라고 생각하지요. 넉넉한 수확에 기쁨, 보람을 맛보는 때이기도 합니다. 하늘, 땅, 사람이 함께해서 얻은 것이라 더 각별하게 여겨지는 걸까요? 참 고맙습니다. 작은 열매, 결실은 대개 씨앗이기도 합니다. 생명은 존재의 내일을 마련하느라
사계를 살아왔을 터입니다. 그런 결실입니다. 육 년 전 오늘 YTN은 기자 6명에게 해고를 통보합니다. 낙하산 사장 반대 활동이 2위였습니다. 저도 6명 중 1명입니다. 오늘 YTN 상암 신사옥에서 노조의 첫 집회가 열렸습니다. 뉴스K 제작진 내부에서 이 사안을 다루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도 책임자이자 앵커인 제가 당사자여서 취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당사자라는 이유를 고려했을 뿐 이 사안의 뉴스 가치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YTN 해고에서 비롯된 MB정부의 언론인 해고 사태. 이 사태는 박근혜 정부에까지 이른 만큼 여러 가지 새로운 보도 가치를 품게 됐습니다. 바로 지금 한 가지 보도 가치가 두드러져 보입니다. 마이크와 카메라를 빼앗긴 해고 언론인들이 여전히 마이크와 카메라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도 현장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